안녕하세요. 상한가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방입니다. 2월 10일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거래량이 무려 9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거의 1억 주에 가깝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 상한가에 안착했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안착하면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일어났죠.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쿠팡이었습니다. 동방이 바로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KCTC도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수혜주로 급등합니다. KCTC는 동방보다 시세가 약하죠. 2월 10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쿠팡이 이르면 상반기에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란 뉴스가 나옵니다.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창립 초기부터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그 포부를 드디어 실현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입니다. 6월 달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사실을요. 이 당시에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2월 달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3월 중에는 상장일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끝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IR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장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장을 하는 건 쿠팡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쿠팡 LCC라고 해서 미국 법인입니다. 쿠팡의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3조, 2018년도에는 4조, 2019년도에는 7조 이렇게 매년 매출이 조 단위로 커졌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컸는데요.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6천억 원,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조,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7천억을 찍었죠. 이런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2월에 나왔고 실질적으로 상장까지 3개월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금입니다. 매출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죠. 버티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 돈을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뜻이죠. 이때만 해도 쿠팡의 기업 가치는 30조 원으로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쿠팡이 상장하고 나니 시가총액은 무려 3배나 더 높은 100조가 되었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월 달에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장된 날이 3월 12일입니다. 3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완료해버리죠. 이렇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쿠팡의 현수막이 걸립니다. 이렇게 2월 10일에는 쿠팡은 쿠팡 나름대로의 소식이 있었고요. 동방도 동방 나름대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죠. 2천억 원의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역시 이 기사에서도 주요 거래사의 쿠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시세가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쿠팡 물류전담이라는 강력한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년간 물류전담 운송사로 계약이 체결되었죠. 쿠팡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수록 동방의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2018년도부터 매출액을 보면요. 5천억 원, 6천억 원, 6천억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140억 원, 200억 원, 250억 원입니다. 그래도 작다고 볼 수는 없죠. 비용이 많이 깎였다는 건데요. 어디에서 많이 깎였는지 보면요. 용선료 및 하역장비 임차료가 무려 2,700억 원입니다. 저 2,700억 원이 매출원가에서 빠졌겠죠. 판관비는 아닐 겁니다. 왜? 판관비는 47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2,700억 원은 매출원가에서 빠져야 할 겁니다. 용선료는 도대체 무엇인가? 배를 빌리고 주는 돈입니다. 해운사가 배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고 이용대금으로 배의 주인이 선주에게 지불하는 돈을 용선료라고 합니다. 동방이 운송을 하다 보니까 배를 통해서도 했나 봅니다. 그 돈들이 굉장히 비쌌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계약이 바로 이 용선료 계약이었습니다. 해운업이 호황일 때 물 들어올 때 노졌겠다고 높은 용선료를 주고 지나치게 많은 배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빌렸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다른 경쟁자들에게 뺏기기 싫었는지 욕심을 부려서 무려 10년의 장기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운임료가 떨어졌을 때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었죠. 동방은 이렇게 용선료로 비용을 꽤 쓰고요. 그리고 물건을 내릴 때도 장비가 필요할 텐데 이것도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냈죠. 이게 하역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물류 배송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쓰게 되죠. 이 종업원 금요도 만만치 않은데요. 840억 원을 씁니다. 이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은 어떻게 상승했냐면요. 장 초반 주가를 들어올린 뒤 10시 6분까지 횡보합니다. 그리고 160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요.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꾸준히 상승해서 상한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터졌죠. 하락 추세를 그리며 다시 내려오죠. 이러한 지지부진함을 보이다가 장 마지막에 다시 상한가 마감을 합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래량이 무려 64만 주밖에 안 터지고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쿠팡의 나스닥 상장 소식과 동방이란 종목의 이름이 제목이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시초가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과 동방이 쿠팡의 물류전담이라는 소식은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다음 거래일에 점상한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 수요일부터 2월 15일 월요일까지는 연휴였죠. 그래서 그동안 정보들이 취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한가를 갑니다. 이로써 3연상을 치게 됩니다. 시초가는 17%가 뜨게 됩니다. 그러나 음봉이 곧장 뜨죠. 새로 진입한 투자자들은 놀랬을 겁니다. 이미 2연상을 친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아찔한 고점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나 바로 1분 뒤에 곧장 6%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음봉을 전부 잡아먹습니다. 이어서 양봉이 한 번 더 나오고요. 봉의 길이는 앞선 양봉보다 짧죠. 그래서인지 조정을 거칩니다. 밑꼬리가 달렸죠. 이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무언가 벽에 막힌 듯하죠.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합니다. 그전에도 음봉이 한 번 더 나온 시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을 잘 보면요. 도움이 됩니다. 9시 10분이죠. 10분에 결판이 나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렇게 두 번째 음봉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는 줄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시초가 부근까지 떨어졌죠. 여기에서 감히 오늘 상한가를 갈 거라 예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의 차트인데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장 마감할 때 겨우 상한가로 마감을 합니다. 저기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상한가가 눈에 보일 때쯤 따라붙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거래 정지 한번 하고 다음날에 음봉으로 하락합니다. 여기까지가 앞선 최고점을 찍은 동방이었습니다. 3연상을 치고 시세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볼 것은 3월 12일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 뉴스가 나왔죠. 동방은 재료 소멸일까요?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서 음봉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내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지지선을 이탈해버리죠. 그러니까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3연상을 치고 실제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게 없으므로 재료 소멸로 주가는 흘러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쿠팡 수혜주 동방을 살펴봤고요. 연휴가 끝나고 2월 15일에는 동방뿐만 아니라 다른 쿠팡 관련주들도 전부 상한가를 갑니다. KTH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KTH는 쿠팡이 출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인 쿠팡 플레이에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한 업체입니다. 쿠팡 관련주죠. 분봉을 보면 정말 아찔한 시가 28%에서 시작해서 3번의 캔들만에 상한가를 마감시켜버립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상한가를 칩니다. 시초가는 11%에서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역시 흔들리죠. 그 다음 봉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에 위로 장대 양봉을 폭발시킵니다. KTH는 특이하게도 쉬지 않고 3번의 장대 양봉을 뽑아냈죠. 그리고 이후에는 상한가 마감하는 듯 하더니 다시 풀리고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점심시간쯤에 상한가에 안착하죠. 다음날에도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3월 12일에는 마켓컬리 상장 추진 소식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급등합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분봉을 보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다가 겨우 마감합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면요. 3월 12일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1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2일이죠. 그리고 이날 12일에 동방은 재료 소멸로 10% 마이너스 하락한 것도 봤죠. 이날에는 새로운 재료인 마켓컬리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간 겁니다. 쿠팡은 나스닥 상장한 것을 봤으니 이제 재료는 끝났고 다음 재료는 마켓컬리라는 것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마켓컬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된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3월 12일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재료 소멸로 쿠팡 물류전담 운송사 동방은 하락하고 마켓컬리 지분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